60대가 되면 모두가 편안한 노후를 꿈꾸잖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겨우 얻은 퇴직금으로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60대 초반에 딱 그 기분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연금이나 은행 정기 예금만 들라고 했지만 저보고는 조금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 퇴직금 대부분을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S&P 500 지수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앞으로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한 번쯤은 머릿속에 그려볼 시나리오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어떻게 하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았던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S&P 500에 퇴직금을 투자한 뒤 찾아온 10년 후의 풍경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내 퇴직금을 미국 시장에 넣는다는 것의 의미. 투자라 하면 다소 겁이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0대가 되면 그 겁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또다시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죠.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건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큰 축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S&P 500은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잖아요. 결국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셈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니 몇 차례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결정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주식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칼럼도 읽고 유튜브로 여러 경제 유튜버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저도 퇴직금 5억 중에서 4억 5천만 원을 미국 주식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와 비상금 목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두었죠. 당시 마음가짐은 이 돈을 최소 10년은 안 건드리고 묵혀두자였어요. 어차피 은퇴하면 큰돈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부족하면 연금이나 조금 모아둔 예비비로 충당해가면서 시간을 벌자는 생각이었습니다. 2. 10년 후 돌아보니 성공과 후회의 교차점. 자, 그렇게 시작된 투자. 10년이라는 시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당장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한순간에 몇 천만 원씩 사라지는 걸 보면 심장이 철렁하곤 했죠. 그래서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종목을 갈아타 볼까 고민도 하고 아니면 하락장에서 더 매수해야 하나 싶어 결단력을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큰 이익을 얻었어요. 1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매년 조금씩 어쨌든 미국 경제는 굴러갔고 그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주기도 했고요. 제 계좌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원금 대비 상당한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마냥 매일매일 상승만 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금융위기도 터지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세계적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길게 바라보니 우상향의 흐름을 타고 최종적으론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세월 동안 주변에서 3명의 지인을 눈여겨봤는데 이들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고 S&P 500에 투자했음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더라고요. 사례 1 그대로 묵혀둔 장기 투자 성공담. 제 후배 중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금을 받아서 저를 따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철저히 묵혀두는 스타일입니다. 주식 계좌를 아예 안 열어본 건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존버 오랫동안 버틴다를 착실히 실천한 셈이죠.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빠져나와야 하나? 하면서 조바심을 냈지만 이 친구는 어차피 나는 10년 보자고 마음먹었어 라며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 덕에 결국 큰 수익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입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니 노후 자금으로 꽤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요즘은 국내외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면서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가끔 뉴스를 보면 경제위기나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밤잠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차분하게 버틴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이 조바심의 잦은 매매로 손실 본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은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지인은 퇴직금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어느 날부터 잦은 단타 매매를 시작했어요. 주가가 조금 내려가면 안 되겠다. 지금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하고 팔고 반대로 오르면 이제 더 오르겠지? 하고 늦게 들어가서 이미 오른 값에 사들이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몇 번이나 겪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상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계좌가 파랗게 변하는 날이 몇 주만 이어져도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원금 대비 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인은 지금 70대 초반이 되었는데 현재는 원래 계획했던 은퇴 후 여유는 좀 놓쳤다고 해요. 집안 형편에 따라 자녀나 손주 지원도 해줘야 하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도 꾸준히 나가다 보니 남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장기 투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했더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 3. 분산 투자로 심리적 안정을 얻은 사례.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60대 중에는 퇴직금 5억 중 반 정도만 S&P 500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예적금 또는 부동산 간접 투자 같은 다른 자산에 분산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기보다는 노후에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 결과 S&P 500이 상승할 때는 수익을 챙기고 혹시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와도 전 재산이 다 위험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첫 사례처럼 폭발적인 수익률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미국 증시가 2030%씩 흔들려도 그래, 절반만 들어가 있으니 어느 정도 커버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던 거죠. 10년 후 이분은 큰 돈을 벌었다기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챙긴 쪽에 가깝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 정도랄까요.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니 이런 투자 방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S&P 500 투자를 생각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들. 제가 10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장기 투자의 기본은 지속성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퇴직금을 거의 다 넣어두니까 시장 변동성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혹은 몇 개월의 흐름만 보고 매번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재도약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 시간을 길게 바라보고 꾸준히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본인만의 투자 원칙 세우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년은 안 팔겠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물론 가끔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거죠. 셋째,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 6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가계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비, 연금 또는 다른 안정적인 수익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두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게 좋겠죠. 분산 투자도 이런 맥락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은퇴 후에 돈을 불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라는 결론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노후란 돈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면 생활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강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스스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일 뿐,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라는 건 자금, 건강, 인간관계, 삶의 보람을 찾는 활동까지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S&P 500에 대한 이야기는 은퇴 후 투자 방법 중 하나일 뿐 만능 열쇠처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맺은 말. 이제 70대가 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준비는 부지런히 하고 실행은 차분히 하자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도 2030년은 거뜬히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고 풍족하게 보내려면 어느 정도는 자산 분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안 되겠죠. 제 주변 사례 3가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결국 투자라는 건 본인의 성향, 재정 상황, 심리적 안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의사 결정해야 해요.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평생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가 40이나 50쯤 퇴직금을 받고 은퇴하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건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S&P 500 투자가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기왕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초 공부와 장기 플랜을 꼭 세우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도 좋지만 건강과 행복을 겸비하는 노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은퇴 후 한 달 300? 그걸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나? 당신의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한 달에 얼마면 적당할지 고민합니다. 특히 은퇴 후 한 달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생활해보면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며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곤 합니다. 여기에서 300만 원으로 정말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은퇴 후의 생활비 예상보다 훨씬 더 크다.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김씨 62세는 은퇴 전부터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 비용으로 대출 상환도 끝냈으니 그다지 많은 돈이 필요 없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뜻밖의 지출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노후에 대한 보험, 건강관리 비용,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각종 수리 비용 등이 매달 들어오더라고요. 김 씨는 은퇴 후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 약값, 건강검진 등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집에서 고장나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여행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결국 은퇴 전 계획했던 300만 원이 빠듯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 계속 오르는 물가를 무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 58세는 20년 전에 은퇴를 대비해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충분할 거라고 계획했습니다. 당시엔 300만 원이면 생활비도 넉넉하고 여유롭게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20년이 흐르고 나니 물가는 매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식품, 공공요금, 의료비 등 대부분의 필수적인 생활비가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수록 같은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은 점점 하락하게 됩니다. 박 씨는 지금 은퇴 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시 계획했던 300만 원으로는 현실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3. 사회적 연결 비용, 생각보다 비싼 인간관계. 세 번째 사례는 이씨 65세입니다. 그는 은퇴 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 각종 모임, 행사 등 사회적 활동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생일, 기념일, 경조사 등에서 축의금이나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 비용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금전적인 지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나 식사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은퇴 후에는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씨는 은퇴 후에는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된다며 당혹감을 표현했습니다.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계속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금전적인 부담이 점점 커집니다. 한 달 300만 원으로 은퇴 후 생활을 꾸리겠다는 계획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 집안 수리나 의료비 같은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을 예측하여 더 넉넉한 금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입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를 통한 소일거리나 적절한 투자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 달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자신의 필요에 맞춘 현실적인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삶은 한 달에 30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며 물가 상승과 건강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이 우리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노후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 한 달 300만 원으로 생활을 꾸리려는 계획은 너무나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 그리고 현명한 소비와 수익 창출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를 중심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1. 소비 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은퇴 후 생활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변화는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돈은 고정적인 수입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아닌 연금이나 저축, 그리고 투자를 통해 생활해야 합니다. 이씨 65세의 예를 다시 들자면 은퇴 전에는 소득이 일정했기 때문에 큰 소비에도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 관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얼마 되지 않아 평소에 사소하게 지출했던 것들이 결국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소비 습관을 바꿀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무조건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자주 하던 습관을 줄이거나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늘려 돈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 대체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즐기던 취미를 집 안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큰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과 외식 대신 집에서 소박한 홈파티를 여는 방식으로 소비를 줄이면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소일거리로 부수입을 만들자. 은퇴 후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지는 것일 텐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일거리나 부수입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씨 62세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작지만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취미와 연결된 일, 바로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나온 채소를 팔거나 농촌 생활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정규직 일을 해야만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취미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은퇴 후 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글쓰기나 유튜브,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도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고 동네에서 간단한 재능 기부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3. 자산 관리와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우자.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는 은퇴 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 씨 58세는 은퇴를 앞두고 은퇴 후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없고 너무 아껴서 살면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아 걱정이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철저한 자산 관리와 투자 계획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연금 외에 부동산 임대 수익과 적절한 주식 투자로 자산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자산 상황에 맞춰 소비와 투자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의 자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적절한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위한 필수 대비책. 결국 은퇴 후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 비용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크게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하려면 철저한 소비 계획, 소일거리로 부수입 창출,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한 달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비와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 나간다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준비하시면서 연금만 받으면 평생 걱정 없겠지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에 한때 빠져 있었는데 사실 은퇴 후에 마주치는 현실은 연금 수령 외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오늘은 55세 공무원 퇴직, 연금 믿고 살았는데 건보료 폭탄의 허덕이다. 라는 제목처럼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서 특히 건보료 건강보험료 부담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 계획을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 은퇴 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은 비용 건보료의 현실.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연금이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으니 이제는 연금으로 편하게 살자라는 기대를 품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연금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부담들이 쌓여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보료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직장인 시절에는 회사에서 일부 부담해 주던 부분이 은퇴 후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다 보니 이게 내 연금에서 나오는데? 라는 당혹감이 밀려오게 되죠.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연금 수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러한 계산 방식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건보료로 인해 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다른 필요한 지출, 예를 들어 의료비나 여가 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례로 보는 건보료 폭탄의 실체. 제가 아는 세 분의 은퇴자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례 1 김민수 씨의 이야기 55세 공무원 퇴직. 김민수 씨는 30년 가까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55세에 정년퇴직하면서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생활을 기대했어요. 이제 연금만 받으면 걱정 없이 살겠지라는 믿음으로 은퇴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건보료 고지서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생활비와는 달리 매달 연금에서 상당 부분이 건보료로 빠져나가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보람이 이 정도의 건보료 부담을 나타니라며 당황스러워 하셨죠. 김민수 씨의 경우 은퇴 전까지는 건강보험료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받아 부담이 적었는데 은퇴 후 전액 부담해야 하니 생활비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셈입니다. 사례 2 박영희 씨의 이야기 57세 전직 교사. 박영희 씨는 40년 가까이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57세에 은퇴하셨어요. 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던 덕분에 은퇴 후에는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셨죠. 그러나 은퇴 후 첫 해에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박영희 씨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시 그 금액이 반영되어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연금이 높으면 좋겠지, 그런데 건보료가 이렇게 나온다고 라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박 씨는 결국 지출 구조를 전면 재조정해야만 했습니다. 건보료 때문에 여유롭게 즐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생활비 걱정이 더 커지게 된 사례입니다. 사례 3 이철수 씨의 이야기 60세 기업 관리자 출신. 이철수 씨는 60세에 기업 관리자로 은퇴하셨는데요. 퇴직 전부터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며 은퇴 후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건보료 문제도 미리 파악하고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 예를 들어 소득 재분배, 부동산 자산 활용 등에 대해 공부하셨죠. 그 결과 이철수 씨는 은퇴 후에도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연금 수령액이 건보료 부담으로 상쇄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 철저하면 예상치 못한 비용에도 대처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몸소 보여주신 셈입니다. 3. 왜 은퇴 준비에 건보료까지 고려해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금만 믿고 살자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 저축, 투자, 수익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 중 건보료처럼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실제 생활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1. 연금과 건보료의 상관관계.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건보료 산정 시 그만큼 높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필수 보험이지만 그 계산 방식은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퇴자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죠. 이 생활비 예산의 중요성. 은퇴 후의 예산 계획에는 기본 생활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 건보료, 심지어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만 있다면 된다는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3.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성. 이철수 씨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며 건보료 부담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앞으로의 대비 방법과 재현. 여러분, 은퇴 후의 연금으로 다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건보료와 같은 숨은 비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 계획 재검토하기. 은퇴 후 예상되는 모든 지출 항목을 목록화해보고 그중 건보료와 같은 정기 비용이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해보세요. 전문가 상담 받기. 재무 설계사나
은퇴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연금뿐 아니라 건보료, 의료비,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비 마련하기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해두면 갑작스러운 비용 상승에도 일정 부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험 및 투자 상품 재검토 일부 보험 상품이나 투자를 통해 건보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여러 금융 상품들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5. 결론. 결국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연금 수령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김민수 씨와 박영희 씨처럼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 생활비 계획이 무너지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반면 이철수 씨처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연금만 있으면 문제없을 거야 라는 단순한 믿음에 안주하지 마시고 건보료와 같은 숨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즐기기 위해 지금 당장 재무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하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건보료 부담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그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과 팁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은퇴 후에 연금만 받으면 다 해결되겠지라고 믿었던 분들도 이제는 건보료와 같은 숨은 비용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 다들 공감하시죠? 여기서는 실제 사례를 곁들여 은퇴 후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대처법을 소개해 볼게요. 추가 전략, 은퇴 후 건보료 부담 극복을 위한 실전 가이드. 1. 전문가와의 심층 상담, 내 상황 맞춤 플랜 세우기. 퇴직 전부터 재무 설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이철수 씨는 퇴직 전에 재무 전문가와 함께 자신이 받을 연금과 건보료 부담, 그리고 생활비 전반에 대한 꼼꼼한 플랜을 세웠어요. 전문가의 조언 덕분에 내 연금 수령 시점과 소득 구조를 조정해서 건보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은퇴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건보료 부담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세금, 그리고 기타 생활비에 대해서도 맞춤형 플랜을 세우면 은퇴 후의 재정 압박이 훨씬 덜하답니다. 2. 생활비 절감 및 예산 관리 매달 내 돈 꼬박꼬박 확인하기.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 예산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박영희 씨의 사례가 잘 보여줘요. 박영희 씨는 57세에 은퇴한 후 처음엔 여행과 취미생활에 마음이 쏠렸지만 건보료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틀어지자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어요. 그 후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였죠. 여러분도 은퇴 후 첫 몇 달은 모든 지출 내역을 기록해 보세요.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건보료 같은 고정 비용 부담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3. 건강관리 몸이 최고 자산인 걸 잊지 말자.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건보료 부담과도 직결돼요.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의료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마련이에요. 김민수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건보료 부담에 깜짝 놀라지 않으려면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은 단순히 질병 예방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비 지출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건강이 최고 자산이라는 말처럼 은퇴 전에 건강관리 루틴을 마련해 두면 건보료 부담 외에도 다른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4. 소득 조절 전략. 연금 언제 받고 얼마나 받는지도 조절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건보료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절하거나 소득 구조를 미리 계획해서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해요.
예를 들어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소득이 줄어들어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조언해요. 실제로 이철수 씨는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한 덕분에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고 남는 자금을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이 전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죠. 5. 정부 지원 제도 및 정책 활용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놓치지 말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은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건보료 감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정 소득 이하의 은퇴자에게는 건보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도 덜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메리트랍니다. 6. 추가 수입원 모색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도 추가 수입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멈춰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가령 본인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프리랜스, 취미를 살린 소규모 사업 또는 온라인 강의 등은 은퇴 후에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추가 수입을 얻으려면 체력이나 시간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건보료 부담과 생활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겠죠. 정리하며 여러분, 은퇴 후 삶은 연금만 받으면 자동으로 안정되는 게 아니라 건보료와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용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 꼼꼼한 예산 관리, 건강 유지, 소득 조절 전략, 정부 지원 제도 활용, 그리고 추가 수입원 모색이 모든 전략들이 결국은 여러분이 안정된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면 55세 공무원 퇴직 후 연금 믿고 살았는데 건보료 폭탄의 허덕이다 라는 현실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 차근차근 계획해 보시길 바라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보다 즐겁고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오늘의 준비 덕분에 한층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혹시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문의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더 나은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대와 60대,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일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지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죠. 하지만 퇴직을 앞둔 지금 문득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나는 과연 노후를 잘 준비했을까? 퇴직 후에도 이 삶을 지탱할 수 있을까? 선배들은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끝나고 나면 진짜 삶이 시작된다고. 그런데 과연 그 진짜 삶은 우리가 꿈꾸던 평온한 노후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는 날들의 연속일까요? 오늘 퇴직 후를 먼저 겪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현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충격적인 현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조언들. 퇴직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누구에겐 기다리던 자유의 시작일 수 있지만 누구에겐 막막한 미래의 시작일 수도 있죠. 이제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점. 퇴직 후 선배들이 경험한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회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퇴직 후 선배들의 첫 번째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소속감 상실입니다. 30년 동안 다니던 회사, 내 이름으로 된 책상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익숙한 직함이 있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김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퇴직 후에도 회사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을 줄 알았어요.
내가 다녔던 회사인데 뭔가 조언이라도 부탁할 줄 알았죠. 그런데 웬걸요? 연락은커녕 안부 묻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자존감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이 회사에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이렇게 잊히나 싶었죠. 퇴직 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회사와의 인연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는 겁니다. 회사는 우리의 전부일지 몰라도 우리는 회사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죠. 이럴 때 중요한 건 회사 밖에서의 나를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소속감은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노후 자금? 예상보다 2배는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자신이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생각했던 비용보다 2배는 든다고요. 정씨 부부의 사례를 보죠. 우린 꽤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파트도 작은 데로 옮기고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건물도 하나 있고 연금도 꽤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 지원비가 한꺼번에 터지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건물을 처분하고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했어요. 특히 50대와 60대는 건강에 큰 변수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병원비, 약값, 심지어 장기 요양까지 예기치 못한 지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금 외에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나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퇴직 후에도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도태된다. 퇴직하면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실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소홀해지죠. 박 선배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나는 퇴직 후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하고 쉬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좋았지만 그게 계속되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독서 모임에 나가고 늦깎이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늦게라도 새로운 걸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퇴직 후 삶은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소소한 목표를 세워서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퇴직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퇴직 후 선배들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퇴직 후 삶은 철저히 내가 준비한 만큼만 보답한다는 겁니다. 회사에만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새로운 목표 설정하기. 퇴직 후에는 일단 목표를 재설정하세요. 크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요리 배우기, 지역 봉사활동 참여 등 소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경제적 안전망 마련하기. 연금 외에도 부업이나 투자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관계의 폭 넓히기.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활기를 찾아보세요. 다양한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충격적인 현실. 당신의 노후를 지킬 조언들. 전문가 칼럼. 퇴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오랜 시간의 노동 끝에 얻은 자유의 시작일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는 불안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는 퇴직 이후의 삶은 모두에게 준비한 만큼의 보상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데 소홀했을까요? 그리고 퇴직 선배들의 현실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전문가로서 퇴직 이후의 삶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 소속감의 상실. 퇴직 후에도 나는 나다. 퇴직 후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소속감을 잃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나, 직위로 불리던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회사 밖에서도 자신만의 소속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직위와 역할이 소속감을 주었다면 퇴직 후에는 새로운 커뮤니티, 취미, 봉사활동 등을 통해 나만의 소속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1. 새로운 정체성을 찾은 김선배. 퇴직 후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한 김선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에 처음 갔을 때는 어색했어요. 하지만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임에서 제가 책 박사로 통합니다. 이 작은 별명이 제게 큰 자부심을 줍니다. 퇴직 후의 삶도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장 이름이 아닌 내 이름으로 나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2. 노후 자금 충분히 준비했다는 착각의 함정. 퇴직 전에 누구나 한 번쯤은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우리의 재정을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사례 예상 밖의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정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부부는 연금과 월세 수입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비와 자녀 결혼 지원비가 한꺼번에 닥쳤어요.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전망의 마련입니다. 연금 외에도 소규모 투자나 부업을 통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성장의 끈을 놓지 말라. 배우는 즐거움이 삶의 활력. 퇴직 후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배우는 걸 멈추는 겁니다. 학습을 멈추는 순간 뇌는 빠르게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삶은 결국 무료함으로 이어지죠. 사례 3 그림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은 박선배. 박선배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뒤늦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내가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지금은 소규모 전시회도 열고 그림 강의도 나가면서 소득까지 생겼어요. 배움은 단순히 취미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건강한 뇌와 몸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퇴직 후 삶을 위한 3가지 전문가 조언. 1. 자기 소속감 강화하기. 퇴직 후에도 자신만의 소속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보세요. 2. 경제적 안전망 구축하기.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작게나마 투자, 부업 혹은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3. 평생 학습의 자세 유지하기.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 건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건강과 자존감까지 지켜줍니다. 무료한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퇴직 후의 삶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불확실성과 고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제는 주체적으로 나만의 노후를 설계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